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정보의 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능 나머지 수능 연습 문제 두 문제가 이제 성문 기본 영어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 마저 하시고 일단 오늘 수업을 끝낼게요. 자,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자, 그 다음 글의 어조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나왔죠. 자, 이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해석을 할 때 이제 동사를 찾으시라고 했고, 지금 앞에 이렇게 to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부사구일 가능성이 많죠.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근데 원래는 얘가 이렇게 뒤에 와야 되는데, 이걸 앞으로 도치를 한 거죠. 즉, 도치가 됐다는 얘기는 강조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죠. 자, 우리에게 그 이름, 누구의 이름? 경이죠? 써는 보통 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삭 뉴튼의, 그냥 요새는 써를 뺄게요. 자, 이삭 뉴튼의, 이름은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됐죠. 자, 이다 해서 이형식 문장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다가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이다. 그죠? 가장 위대한 이름 중에 하나야. 어디에서?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이름들 중에 하나이다. 아주 정확하죠? 네. 음. 근데 그레이트는 이제 많은도 되지만 위대한도 되는 거죠. 항상 그레이트라고 해서 위대한, 대단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양이 이제 많다 이렇게, 그렇죠? 그레이트 딜이라든가, 그렇죠? 자, 됐고요. 자, it is. 자, 그것은 이름이야. 이렇게. 자, 그것은 또 이형식 문장으로 끝났죠. 이렇게. 그것은 한 다음에 이름이야. 이름이다. 그쵸? 뭐, 뭐뭐의 한 사람의 이름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뭐에? 파운더가 설립자죠. 보통 설립자라고 우리가 파운더라고 하죠. 음. 자, 파운더,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이다. 뭐에? 또 나오네요. 근대사회, 현대사회죠, 뭐든. 현대사회의 설립자 중의 한 사람의 이름이다. 파운더니까요. 파운더스니까요. 네,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we may. 이렇게 이제 may understand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may, 뭐뭐일지도 몰라요. may는 허락도 되고 추측도 되는 거죠. 그쵸? 그쵸? 저번 했었죠? may나 might는 거의 뜻이 비슷하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might는 그렇고, may는 뭐뭐일지도 몰라. 그런 추측인 거죠, 여러분. 자, 우리는, 이해할지도 몰라. 근데, 자, 언더스탠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동사가 끝났어요. 리틀이니까 거의, 리틀이라는 건 아주 조금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거의 이렇게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낫겠죠. 자꾸 부정으로 해주시는 게 좋죠. 이 리틀이 들어오면 일단은 좀 부정으로 해석을 해주셔라. 리를 로우 하면 거의 알지 못한다지 조금 안다나 사실 똑같지만 사실 그게 어감 차이지만 해석하는데 사실 좀 영향을 좀 미치긴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낫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거의 알지 못한다라는 낫으로 계속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거의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거의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실 수 있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다 해석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맥상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그냥, 이해해라기보다는 그냥, 이해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냥 하시는 게 좋죠. 그렇죠? 네. 못할 수도 있어. 뭐의 법칙이에요? 그래비티가 중력이죠. 중력의 법칙을, 어, 거의 이해 못할 수도 있어.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그 중력의 법칙은 뭐죠? 한 다음에 이렇게 또 대시 나왔고 이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안 봐도 얘가 위치를 대신하는, 즉 관계대명사로 쓰인 대신 거죠. 여러분 저한테 이제 그걸 많이 배우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문장이 삼형식 문장이 끝났으면 당연히 이제 올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오형식 동사가 아닌 이상에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형용사가 오는 거죠. 이렇게 이게 to가 오든 분사 구문이 오든 분사가 오든 이렇게 오는 거죠. 그쵸? 투부정사가 오든 관계대명사가 오든 이렇게 온단 말이죠. 이게 전형적인 문구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중력의 법칙을 거의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것은 그게 뭐죠? 이 앞에 있는 거니까 항상. 그렇죠? 중력의 법칙은 항상 be associated with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건 뭐 좀 이제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뭐뭐와 연관이 되다라는 뜻이죠. 뭐뭐와 연관이 되다. 자, 여러분 이걸 관계하다. 관계가 뭐뭐와 관계가 해도 된다. 이렇게 돼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연관이 된다고 관계가 된다고가 거의 이게 같거든요.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이게 차라리 연관이 된다 하시는 게 좀 나아요. 음. 예를 들어 지금 associate가 지금 보통 이렇게 많이 쓰이거든. be associate with가 이렇게 쓰이는데 이게 지금 이게 수동태 문장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얘가 동사로 쓰이면 associate가 되면서 뭐뭐를 연관짓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associate가 나오고요.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associate가 중요한 동사이기 때문에 associate가 이렇게 나오면 네,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목적어가 나오겠죠. 연관짓다. 뭐 안 봐도 삼형식 문장이겠죠. 뭐를 한다면 이렇게 with가 나와요. 이렇게. 뭐를 즉 A를 B와 연관짓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뭐 A를 뭐와 관계짓다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게 좀 조금 이게 보통 우리가 관계짓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동사가 associate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relate가 보통 생각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ssociate는 반드시 알고 계시고요. associate는 또 교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교제하다, 사귀다. 즉 이것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연관 짓다, 교제하다 이렇게 두 개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교제하다. 누가 어떤 그 사적인 어떤 릴레이션십을 갖는 거를 보통 associate. 그다음에 동료를 또 associate라고 하죠. It's my associate. 하면 동료가 되는 거죠. 보통 그죠? 여러분? 네. 자, 그렇게 됐고요. associate 괜찮아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네. 자, 그러니까 그의 이름과 항상 연관이 되죠, 정말. 아이작 뉴튼 하면, 뭐, 뭐죠? 중력의 법칙을, 뭐, 사과, 애플, 그쵸? 중력의 법칙, 뭐, 그 다음에 동전의 그 옆에 이렇게 톱니자국 낸 것도 뉴튼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가 생각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나오는 건 중력의 법칙이기 때문에 항상 그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항상, 그래서 always가 들어가는 거죠. associated with, 그와 연관이 된 중력의 법칙.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뒤로 안 가시면 저처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 한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거의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 중력의 법칙을. 근데 그것은 항상 뭐라고? 연관이 돼. 그의 이름과.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넘어가시면 되죠. 그쵸? 네, 맞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다음. But we do know. 그러나 이때 do know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강조죠.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두 개를 써준다는 건 강조다. 두가. 절대 당황하지 마셔라. 우리는 그러나 알아. 를 강조하는 거죠. 내지는 생각해.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우리는 안다고 생각해.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쓰죠. I think I know. I think I know. 보통 이렇게 되게 많이 말을 하죠. I think I know. 한 다음에 이제 대절이 나오죠. 우리는 알아. 안다고 생각해. 한 다음에 이렇게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회화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문이나 내지는 아니 그 영화 자막을 들으실 때 이건 한 가지 팁인데요. 영화 자막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그 뭐지? 리스닝 그 연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시험 보실 때 특히 수능 같은 거 보실 때 그걸 연습을 하시면 어떻게 하냐면 항상 우리 이제 제 경험이에요. 항상 저희는 이제 영어를 하게 되면 듣게 되려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게 돼요. 그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혹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속도를 빠르게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국어를 하는 식으로 그런 속도를 한다면 그걸 쫓아갈 수가 없고 그러다면 한 가지 단어가 모르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그냥 그 모르는 단어를 넘어가세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다고. 보통 위치나 이런 거 잘 나오지도 않아요. 물론 그 수능의 그 리스닝은 나오죠. 속도가 굉장히 표준적이라 나오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러면 어떤 형식이 되냐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that도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for, from 이런 거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형식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 당황하시면 안 되는 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면 상관없어. 그리고 이제 내용이 나올 때 요거만 이렇게 딱 이렇게 집중을 하셔서 요거만 딱 이렇게 하시면 돼. 그걸 만약에 또 못 들었어. 또 넘어가세요. 괜찮아요. 그럼 또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다 보면 간단한 문장이 나오겠죠? 또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 또 팁은 뭐냐면 이게 긴장을 많이 하게 되고 우리나라 버릇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뇌가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think에, I think에 이렇게 꽂힌다고. I think 다음에 나오는 대절이 이제 그 다음에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I know 다음에 나오는 그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딱 하면 우리 뇌는 벌써 know나 I think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다 보니까 대절을 오면 막 이렇게 그게 잘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면, think나 we know가 나온다는 걸 제일 처음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일 좀 우리 오형식 동사도 마찬가지잖아. 사역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그냥 think, we know를 빼세요. 이렇게 나오면 그냥 딱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일단 다음을 딱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 think에 꽂혀요. we know에 꽂힌다고요. 그러니까 대절이 잘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think, know를 그냥 딱 그냥 잃어버리세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야, 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 이거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빼놓고 그 다음 문장에 집중을 자꾸 뇌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세요. 그러면 자꾸 이제, 저는 이제 그걸 그, 그 영화, 지문과 자막 같은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아, 나도 모르게 자꾸 싱크나 노에 이렇게 꽂힌다니까. 내가 글로 그렇게 간다. 신경이.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점점 더 내가 능숙해진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think, no를 딱 이렇게 잊어버리면 그냥 딱 잃어버리세요. 그거를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딱 잃어버리면 그 다음 말이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점점 더 긴 말을 자꾸 들리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단계를 겪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제 이제 경험담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우리는 알아 또는 생각해 뭐 이렇게 이걸 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말아버리시면 이렇게. 특히 이제 말을 할 때는 그쵸? 네. 또 듣거나 할 때는요. 뭐가? 그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는 알아. 안다고 생각해. 그러나 이게 이제 나왔죠? 삽입이 된 거죠? 이렇게. 자, 그러나 또 나에게 그러나 상관없어요. 나에게 what is really good? What is really good? 한 다음에 이렇게 쭉 보세요. 그럼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것. 근데 것인데 인 것이죠. 이렇게. really about. 정말로 위대한 것은 뭐해? 그에게 정말로 위대한 것은 나에게 그쵸? 위대한 것은 한 다음에 is that 한 다음에 대절이 이제 나오겠지. 그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for all은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뭐뭐에도 불구하고예요.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되게 중요해요. 이건 꼭 알고 계셔야 특히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수능을 보신 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올은 생략이 될 수 있어요. 올은. 한 다음에 절이 나올 수 있어요. 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올이 안 나오고 절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이게 뭐지? 뭐뭐이기 때문에 하면 절대 해석이 안 돼요. 절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도 알고 계죠. 퍼는 뭐뭐 이게 접속사로 쓰면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원인이 되는데 어, 어, 그의 이름에도 이게 올이 생략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어가 뭐뭐 했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지 해석이 딱 맞아 떨어져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올이 생략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는 그 자신을, 생각하지 않어. 뭐라고?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자, 이렇게 문장이 끝나는 거죠. 그쵸? 그가 그의 자신을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야. 자, 그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쵸? 네, 이때 네임은 reputation이겠죠? 그쵸? 네, 맞습니다. 그의 평판이나 뭐, 이렇게, 예, 아시죠? 네. 자, 다음. 자, after all his discoveries.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일단 끊어주시면 되죠. 그의 모든 발견들 후에, 뭐, in the world of physics, 뭐의 세계, 물리학과 수학에서, 모든 그의 발견 후에, 이렇게 그냥, 왜냐면 영어로는 그렇게밖에 표시를 못하니까. 그쵸? 네. 그런 발견된 이후에, 뭐 상관없죠. 즉, 다시요. 모든 그의 발견들 후에,
뭐에? 어떤 분야죠? 이때 보통 인할 땐 어떤 분야? 피직스와 수학의 분야에서 이때는 월드가 뭐 없어도 돼요. 분야에서란 얘기죠. 이때는 분야에서 네, 그의 모든 발견에도 발견 이후에 그쵸? 네, 그는 발견 이후에 그는 리가드 이걸 간주하다죠 여러분 간주하다 자 간주하다는 보통 리가드 s 이렇게 보통 나온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나오죠 당연히 그들 것들 모두를 이게 뭐죠 이거죠 all his discoveries 그 발견들 자기가 발견한 모든 것들을 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것은 전부 아무것도 아니야 쓸모없어 그냥 별거 아니야 라고 그의 발견한 모두를 그것들 모두를 nothing 그러니까 아무런 그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간주했어 라는 얘기죠. 자, 이걸 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지. 그 명성에도 그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 이유가 나오는 거죠. 자, 자, 이해 가시죠? 자, 리가드. 이때 리가드는 절대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리가딩 대시에요. 리가딩 대. 즉,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해석 잘 안 되니까 반드시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리가딩 대 해서 주어 동사가 나오면, 뭐뭐를, 뭐뭐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라. 반드시 그렇게 해라. 리가딩 주어 동사가 나오면 대시 나올 때가 있고 그냥 생략될 수 있으니까요. 리가딩 대시 이렇게 나오면 어, 뭐뭐를 그냥 that를 해석을 해주시고요. that절을 뭐뭐와 관련했을 때 이렇게 그냥 뭐뭐와 관련했을 때를 반드시 그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뭐뭐와 관련했을 때 아니면 뭐뭐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시면 뭐뭐에 관해서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또박또박 그렇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문장을 해석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그냥 관련해서라고 해주시거나 관련했을 때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자, 뭐와 비교했을 때, in comparison with, 뭐와 비교했을 때 벌써 이게 딱 나오면 되게 편하죠. 그는 그거 모든 것을 그냥 무용지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뭐와 비교해서, 또는 뭐와 비교해서 상관없어요. 부사이기 때문에. 그쵸? 네. 뭐와 비교했을 때, great ocean. 그러니까 이때 이제 great는 위대한이 아닌 거죠. 그쵸? 아주 큰 바다죠. 오픈 씨인 거죠. 보통 대양을 우리가 오픈 씨라고 많이 하죠. 오픈 씨. 먼 바다를 보통 오픈 씨라고 하죠. 오션. 네. 아주 그러니까 아주 큰 대양인 거죠. 대양. 뭐의 대양? 트루스. 진실의 바다죠. 그러니까 진실의 바다와 발견해서. 근데 어떤 진실이야? 이때 이제 위치는 당연히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동사가 나요. 놓여 있는. 어디에 놓여 있어? 모든 발견되지 않은 채 놓여 있는 그 앞에 아직도 이제 그 앞에 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채 놓여 있는 발견되지 않은 채 있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발견되어지지 않은 채 있는 이렇게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쵸? 다시 할까요? 자, 그는 간주해 그것들 모두를 그냥 별거라고 뭐와 관련해서 그 큰 진실의 바다와 비교했을 때 근데 그 진실의 바다는 뭐야? 놓여 있어. 어디에? 그 모두가 발견되지 않은 채 있어. 그의 앞에. 그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해가 벌써 딱 오시죠? 네, 맞습니다. 자, 다음. He said, 그는 말했어. 자, 한 다음 대절 나오죠? He felt like, 그가 뭐처럼 느껴진다고, 이렇게 felt like, sound like,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제. 자, 그냥 편하게 이제 주어 동사 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나 뭐처럼 느껴. 내지는 뭐처럼 들린다, 뭐 이런 식으로. 네, he felt like. 자, 그는 뭐처럼 느낀다고 얘기를 했어. 자기가 소년처럼 느껴진다고, 뭐 하고 있네. 이렇게 나왔죠? 네, 분사 구문 일종에 나온 거죠. 분사 구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놀고 있는 어디에서? 해변가에서 놀고 있는 한 아이와 같이 느껴진다고. 그죠? 자, 됐죠? 여러분? 이렇게. 자, he was such a great man. 그는 정말로 이렇게 명사가 나면 so를 넣는 게 아니라 such를 넣어주죠. 네. 그는 그와 같은 위대한 인간이야. not 자, 이게 되게 이 not because 이거 정말 많이 나와요. 수문 지능이나 공무원 지능에 껌니시 나오니까 지문에 자, 꼭 알고 계시고요. 자, 보세요.
not because 뭐가 아니라 그가 단지 많이 알고 있거나 그쵸? 적어도죠. at least 적어도 so much more 더 많이 알고 있는 than other men 우리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상관없죠. 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위대한 이유가 그치 그가 위대한 이유가 그가 많이 알고 있구나 우리들보다 최소한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니고 not because but 그러나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not because but 이렇게 때 because는 그가 안 나와도 되는 거고 but은 또 안 나와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 because 그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뭐이 때문이야 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가 뭐 때문에 그가 know 그가 알고 있어 뭘 얼마나 거의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벌써 이게 딱 이렇게 나오면 벌써 이렇게 뭐 이 정도는 그가 얼마나 적게니까 거의 알고 있지 못한지를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거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네,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문장이고요. 자, 한번 해볼까요? 크리티컬. 이거 어제 뭐 나왔는데 또 나왔네요. 자, 셀컬스틱이 나왔죠? 냉소적이라면서 이제 자 이게 중요한이 되고 비판적인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중요한도 되고 비판적인도 된다. 이모셔널은 뭐죠? 여러분 감정적이죠. 아 여기 또 나왔네요. 세트리컬은 세타이어 풍자적인 그죠? 풍자하다의 이게 형용사죠. 세트리컬. 이것도 비꼬는이라는 형용사인 거죠. 비꼬는 세트리컬. 꼭 알고 계세요. 꼭 이런 단어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는 프레이징은 4번. 프레이징은 칭찬하다니까 프레이징 칭찬하는이 되니까 정답은 4번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맞죠? 자, 오브젝티브는 뭘까요? 오브젝티브는 참 중요한 형용사네요. 자, 객관적인이라는 얘기죠. 객관적인. 그쵸? 객관적인. 자,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주관적인이겠죠, 여러분. 그 주관적인이 뭐죠, 여러분? 주관적인이 서브젝티브가 보통 서브젝트 하면 뭡니까? 주제, 과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주제, 과목에 그죠? 네, 아시겠죠? 서브젝트.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서브젝티브겠죠. 이렇게 서브젝티브가 나오겠죠. 서브젝티브가 이게 이제 주관적인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오브젝티브는 객관적인,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물건이죠. 물건. 대상.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목적이라는 말이 또 있죠. 목적.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이제 한 가지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 한 가지 또 알고 계시는, 보통 아는 게 오브제, 어디 이렇게 가면 오브제 많이 하죠. 오브제가 바로 이제 오브젝트라는 뜻이죠. 오브젝트죠. 물건이라는 뜻이죠. 물체. 이게 뭐지? 변기 이렇게 나와 있는 인간의 변기가 이렇게 예술품이 된 그 다다이즘이라는 게 있었죠. 다다이즘. 그 듀상인가요? 음,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앞에 이게 뭔데? 아무튼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듀상이죠. 듀상이 이렇게 그 다다이즘 해가지고 물체를 예술화를 시킨 거를 오브제 전이라고 보통 전시회 한다고 하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네. 다음 넘어갈게요. 오늘의 마지막이요. 자, 할게요. For a long time. 자, 오랫동안. 자, 닥터 잭슨은 원했습니다. 뭐를 원했죠? 자, 뭐를 갖기를 원했어. 뭐를? permanent. 자, 퍼머넨트는 영구적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영구적인인데요. 영구적인 직업이니까 뭐겠어요? 정규직을 얘기하는 거죠. 정규직을 얘기를 하는 거다, 일종의. 그쵸? 정규직을 갖기를 원했어. 어디에서? 확실한도 되고 어떤도 되죠. 어떤 큰 현대식 병원에서 영구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했어. 그리고 마침내 at least는 적어도 at last는 마침내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He was successful. 그는 성공했어가 되는 거죠. He succeed가 되는 거죠. 그쵸? 이것을 이렇게 두 개로 얘기한 거죠. 성공적이었어. 그쵸? 그는 성공적이었어. 자, he was appointed. 자, 이거는 임명되다죠. 임명되다. 자, 보통 주지사에 임명됐어.
뭐에 임명됐어. 뭐 이렇게 할 때 보통 저걸 쓰죠. appoint, 그죠? 우리는 그 사람을 어디에 임명했어라는 것도 appoint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건 수동태니까 어디로 임명된 거죠. 자,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죠. 네. 어디로 임명이 된 거야? 뭐로? 특정한 위치, 직업, 특정한 그 지위죠. 특정한 그 지위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무슨 직, 특정 직이죠. 어떤 특정 직에 임명됐는데 그 특정 직은 그가 원했던. 자, 굉장히 쉽죠. 자, 그쵸? 그리고 네, 그와 그의 와이프는 moved. 자, 집으로 이사를 했어. 자, 그쵸? 이제 집이 또 위치 또 이렇게 해서 관계들 또 나왔죠. 근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 그들이 이제부터 이제 자, 비투용법 나왔죠. 네. 자, 비투용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죠? 뭐뭐를 할 것이다라는 예정, 뭐뭐를 해야만 한다.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시라고 그랬죠. 그쵸? 자, 뭐죠? 그들이 살기로 되니까 그들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죠. 지금 살. 그렇죠? 네. 맞죠? 음. 자, 깔끔하죠? 네. 자, 다음이요. 음, 할게요. 자, 다음 날, 참 어떤 그 예쁜 꽃이 were delivered. 자, delivered는 몇 번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배달됐죠. 그들한테 배달됐어요. 어, 뭐와 함께,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그죠? 네, 머릿속에 딱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게로 하든, 뭐뭐 애를 하든 뭐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거는 잘 알고 계셔라. 음. 자, 노트, 어떤 그 메모와 함께, 꽃이 이렇게, 아시죠? 꽃다발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메모, 이렇게, 보통 뭐죠? 뭐라고 쓰여진 노트인데, 어떤 메모냐면, 아주 그 깊은 동정, 애도, 심퍼시는, 그쵸? 네. 어, 엠퍼시도 동정, 이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그쵸? 엠퍼시, 심퍼시는 두 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아주 깊은, 이거는 언제 쓰는 겁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보통 많이 쓰는 거죠. 어떤 로스를 했을 때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 내추럴이, 자연스럽게, 그쵸? 뭐, 당연히, 내추럴이니까, 당연히가 되는 거죠. 당연히. 자, 잭슨 씨는 뭐, 놀랐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면서 이형식 문장이 끝나죠. 받아서 놀랐죠. 뭐와 같은. 자, 서치가 들어오는 거 당연히 명사까지 이렇게 오겠죠. 그런 이상한 메모지를 받아서 놀랬어. 자, 맞죠? 그리고 extraordinary. 자, 그쵸? 이상한, 평범하지 않은, 그쵸? 반대는 ordinary가 되는 거고 normal한 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전화를 했어. 이때 콜이라고 안 하고 텔레폰 이렇게 전화를 하다 이렇게 해도 된다. 네, 반드시 알고 계시고요. 자, 그 가게에 전화를 했어. 그 가게가 어떤 가게냐? 헬센 뭐를 보냈어? 뭐, 뭐 꽃을 보낸 그 가게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자, 한 다음에 어차피 형식은 요새 끝났잖아요. 샵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건 형용사. 자, 이건 이제 to find out. 좀 이제 뭐 하기 위하여겠죠. 그쵸? 네, 뭐 하기 위하여? 뭘 알아보기 위하여. 어떻게 된 건가? find out. 알다죠? 알아보기 위해서 what the note. 자, 한 다음에 그냥 넘어가세요. 이게 나왔잖아. 자, 나왔으면 도대체 그 노트가 의미하는 게 뭔지, 의미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도대체 이건 너무 많이 하죠. What does it mean? 야, 그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할 때. 그게 그 노트가 무슨 뜻인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기 위해서 그 얘기죠. 자, 어, 그때, 오너에 뭐 해두셔도 되고, 뭐뭐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상관없어요. 자, 어차피 이건 부사절이기 때문에 이게 주절이 나오니까. 자, 가게 주인이죠. Owner of the shop이니까요. 그쵸? 가게 주인이 들었어. 뭘 들었어? 자, 일어난 일. 이건 꼭 알게. what happened. 그쵸? What happened is. 뭐, 일어난 일은 한 다음에 주어 동사 또 나오셔도 되고. 그쵸? 네. is 한 다음에 또, 뭐, 그렇죠. 주어 동사 나와도 되고, 뭐, 하여튼, 나와도 되죠. 이거 자체가 이제, 이제 그 관계대명사로 쓰이면서 것이 되는 순간에 이거는 명사가 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들었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상관없어요. 영어를 많이 하시다 보면 바로 알게 되죠. 자, 그쵸? 하지만
이제 할 때는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들었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일어난 것을 들었고 하면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죠. 이렇게 안 넘어가 뒤로. 무엇은 이걸 이제 길어지면 해석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짧게 하는 그렇게 안 나올 때도 많으니까 그렇죠? 자, 그는 들었을 때 듣고서 그쵸? 들었을 때니까 그냥 뭐 이제 알아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는 사과했어는 apologize는 sorry하고 비슷한 거죠. 그쵸? 단지 얘는 동사죠. 하지만 얘는 자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그를이 안 되고 어떻게 그에게가 얘가 안 되니까 to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결국 이정식 문서 이게 동사라가 자동사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apologize to you 이렇게 해야지 apologize to you 하면 안 돼요. 난 너를 사과한다가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네. 자, apologize to Dr. Jackson한테 사과를 했어. 뭐에 대해서 할 때는 이렇게 thank you처럼 뭐뭐에 대해서. 그죠? 뭐에 대해서. having made a mistake. 자, 실수를 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 그러나 but what really worries me much more. 자, 이때 거시겠죠? what? 자, really. 정말 worries me니까, 그쵸? 나를 걱정시키다 해서 걱정시키는 것이 된 거죠. 그쵸? 나를 걱정시키는 것, 훨씬 더, much more니까. 훨씬 더 걱정시키는 것은, 것은, 자, 이게 이제 중간에 나오는 바람에 얘가 이제 주어 안에 주어하고 동사,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삽입이 된 거죠. 직접 화법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건 덧붙였어. 정말 걱정이 나를 시키는 것은 대디야. 뭐죠? 꽃이야. 어떤 꽃이다? 어떤 꽃이냐면 ought to have 뭐뭐 하기로 당연히 ought-는 당연히 뭐뭐 해야 돼. 즉 당연히라는 건 빼시고요. 뭐뭐 해야만 해. 그냥 must하고 비슷한 거죠. 똑같은 거죠. ought. 자, 너 뭐 해야만 해? 갔었어야만 해. 자,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죠. 당연히. 그쵸? 자, 갔었어야만 해. 그쵸? should랑 똑같은 거죠. should have gone이나 should have gone이나, ought to gone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쵸? 네. 자, 당신한테 갔었어야 되는 꽃이야. 그쵸? 꽃이, 그쵸? 꽃이, 자, 여기 이제 그 뭐니, 대절에서, 대절에서 요렇게 이 플라워가 주어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좋네요. 문장이 여기까지는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인 관계대명사 절이 왔고요. 여기가 이제 대절의 동사가 되는 거죠. 자, 너한테 가야만 했던 꽃이 보내줬어. 어디로? 장례식장으로 보내줬다는 얘기야. 그쵸? 네. 뭘로요? 뭐와 함께? 잘못된 카드와 함께. 그러니까 뭐 축하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네. 자, 그러면 뭐 안 봐도 이제 그 나오겠네요. urgent이 뭐죠? urgent. 급한. urgency가 위급 상황이니까. 그쵸? urgency room을 보통 응급실이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네. 아무튼 urgent. 그쵸? 네. moving은 뭐예요? moving. 감동적인, 터칭. 이거 이제 아닌 거죠. 모노토너스는 모노러너스죠. 모노러너스. 보통 T를 영어에서는 어, 잘 이렇게 이너처럼 이너내셔널 할 때 인터내셔널이라고 안 하니까 이렇게 이너 이렇게 일 발음이 나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모노러러스 이렇게 돼요. 모노러러스 이렇게 된다. 자, 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일상에라는 뜻이에요. 그냥 평범한. 저번에 왜 먼데인이라고 했었죠? 먼데인 아시죠? 먼데인. 그 제가 그 영화 줄거리 이렇게 하면서 그 일상적인 이렇게 진부한랑 똑같아요. 모노로너스하고 그 먼데인은 똑같아요. 뜻이 지루한, 뭐 일상적인 그 뜻이에요. 진부한. 보통 우리가 야 그 크리셰라는 말 많이 쓰지. 크리셰. 그 진부한 얘기야. 그쵸? 자, 보통 크리셰를 많이 하죠. 진부하다는 얘기는. 그쵸? 네, 트래직. 자, 트래직은 비극적인이고요. 그쵸? 트레저디는 비극이고요. 그쵸? 네. 휴머러스. 이게 정답이겠네요. 유머스러운. 그쵸?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 문장 두 개가 자, 오늘 끝났고요,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뵈면서 동명사가 원래는 있는데 독해를 다시 추가로 하든지 아니면 바로 동명사로 넘어가든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